식물국회, 동물국회,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온갖 수식어가 붙은 20대 국회 임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임기 종료와 함께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도 자동 폐기될 처지인데요. 이 중엔 부산 현안 법안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최승우, 한종선 씨는 800일 가까이 국회 앞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폭력이 일어났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께서 치유에 힘써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우리가 입법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하지만 법사위에 계류된 이 법안, 지난 패스트트랙 전국에 여야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에도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예상되는 세수는 500억 정도로 이번 국회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21대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및 원전 소재 지자체와 협력하여 법안 입법 발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전 주변 지자체에 원전 주요 정책에 권한을 주는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 역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지하철 무임 승차 비용과 노후 지하철 차량 교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지방 분권과 관련한 법안 대다수도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사라질 위기입니다. 중앙부처 400개 사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지방이양일괄법 개정안은 지난달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법안 리스트에까지 올랐지만 막판에 불발됐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도 논의도 제대로 못한 채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 임기는 올해 5월 말까지지만 여야 대치 속에 총선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부산 현안 법안들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2020년 새해 부산 교육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학력 신장, 학부모의 부담 경감, 그리고 교사의 복지 강화가 올해 주요 목표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세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교육청이 2020년 달라지는 부산교육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초등학생의 기초학력부터 고등학생의 진로 진학 지원까지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교육청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이면 누구나 한글과 기초수학을 다 깨치도록 지원합니다. 180개 학급에 대해서 닭깨침 서포터즈를 운영해서 퇴직교원이나 또는 관련 전문가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일일이 맞춤형으로 지도하고 보살피는. 교육 재정 지원이 확대되면서 학부모들의 부담은 줄게 됐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모두에게 수학 여행비가 지원되고, 고등학생들의 경우 무상급식이 고1에서 고1, 2학년까지, 무상교육은 고3에서 고2, 3까지로 확대됩니다. 교육복지도 꾸준히 확대해서 학부모 부담도 덜어드릴 뿐 아니라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는 적어도 서로 이렇게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어가서. 교사들은 복지가 강화됩니다. 수업 이외에 잡무를 줄이기 위해 최근 개발한 학교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고, 근무 시간이 끝나면 컴퓨터가 꺼지는 PC 오프제를 도입하는 등 워라밸이 있는 조직 문화로 개선합니다. 이 밖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손바닥 헌법책이 배부돼 민주시민으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놀이마루를 영도에 추가로 개설해 아이들의 꿈과 길을 발산하도록 하는 등 미래형 첨단 교육시설 확충에도 공을 들인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2020년 새해 부산 지역의 주요 현안을 점검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부터 경제와 시정, 정치 분야로 나눠서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볼 텐데요. 재물과 풍요의 상징인 쥐띠 경자년 새해,
부산 경제는 어떤 한 해가 될까요? 최근 몇 년 내리막길을 걸어온 지역 경제가 올해부터 조금씩 나아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친환경 선박 부품을 만드는 강서구의 한 업체입니다. 선박 배출 오염 물질인 황산화물을 줄여주는 저감 장치를 비롯해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등이 주력 제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된 데다 협력 로봇 도입 등 스마트 공장까지 갖추면서 생산량이 급격히 는 이곳은 지난해 정부로부터 1억 불 수출탑을 수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수주 물량이 약 3천억을 상회하고 지금도 많은 선사로부터 수주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예관하고 또 그 이상으로 더 높이 성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주요 수출 품목 중 지난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인 것이 이 같은 선박 해양 부품입니다. 수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63% 증가했습니다. 부산 경제도 이처럼 올해는 반등할지 주목됩니다. 주요 변수 중 하나는 수출인데 2017년 150억 달러를 넘었다 2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어온 부산 수출은 올해는 다소 개선될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제조업 개선폭이 확대되면서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조선과 자동차 부문도 회복세를 보일 거란 예측입니다. 최근 유럽과 중남미 등 신흥국에서 SUV와 친환경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의 자동차 업계가 이러한 세계 시장의 수요를 맞춰서 대응한다면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거란 전망 속에 미중 무역 분쟁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선박과 조선 기자재 호조에 따라 부산은 대중국 수출이 오히려 늘고 베트남, 멕시코 등이 주요국으로 등장하는 등 수출국이 다변화된 것도 긍정적인 대목입니다. 지역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부산 경제가 더 악화될 거란 응답은 2년 전 응답자의 78%에서 지난 연말에는 23.9%에 그치는 등 기업 현장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2017년 0%, 2018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동남권 경제가 올해는 2.1% 성장률을 보일 거란 예측치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신호가 실현돼 투자와 고용이 늘고 소비 심리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 지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 기간 오랜 장기 침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이 반등이 예상되는 만큼 여러 기대가 큰 사항인데요. 특히 소비 심리가 살아날 경우 지역 경제 성장 폭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물과 풍요의 상징인 쥐띠해. 바닥을 찍은 부산 경제도 성장하는 한 해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남구에서 기초단체로선 처음으로 창업투자회사 설립 관련 펀드를 운용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남구가 최근 창투사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연 가운데 기존 특광역시 단위로 운영된 창투사가 기초단체 단위로 확대될 경우 지역의 세분화된 투자가 가능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남구의 창투사 설립 실험에 대해 업계에선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혈세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서구 송도 스포츠센터가 경영난으로 폐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사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송도 스포츠센터는 지난 2013년 설립된 뒤 연 5천만 원가량의 구보조금을 받으면서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돼 왔지만 매년 억대 적자를 기록해 왔는데요. 서구청이 올해 보조금 예산을 없애면서 운영사가 위탁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해 영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거래 실적이 부진한 국제수산물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나왔다는 소식 전하고 있는데요. 부산시는 국내 최초로 수산물 전자거래 제도를 도입하는 등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오는 2024년까지 거래액을 4천억 원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문은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서로 상충할 수 있어서 성공 여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부산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8.9m의 돌풍이 불면서 피해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부산소방본부는 어제 오후 8시 40분쯤 연제구 연산동에서 전신주에 달린 전선이 끊어져 불꽃이 튀는 등
밤사이 모두 5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안전조치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강풍으로 항공기의 결항과 회항도 잇따랐습니다. 김해공항 항무통제실에 따르면 밤사이 김해공항을 떠날 예정이던 항공기 30여 대가 결항됐으며 공항으로 들어오던 항공기 7대가 회항하는 등 항공기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겨울비라기엔 많은 비가 꽤 길게 이어졌습니다. 지금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여전히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강풍주의보는 오늘 밤에 해제될 걸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어제 이례적으로 기온이 높게 올랐습니다. 어제 부산의 한낮 기온이 무려 18도 가까이 오르며 예년 이맘때 수준을 10도가량 웃돌았는데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도 8.9도로 온화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구름 뒤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따라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1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주된 비구름은 빠져나갔지만 하늘은 대체로 흐립니다.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오늘 오후까지도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이 8도를 웃돌며 어제 이 시각보다 기온이 더 높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1도, 창원과 거제가 9도로 어제보다 6도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까지 바람이 거세게 불겠고요. 부산과 거제 동쪽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넘나들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부터 하늘이 맑아지겠지만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들쭉날쭉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장군의 한 농지에 건설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기장군의회 소속 현직 의원도 포함됐는데 해당 군의원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장군 일광면의 한 농지. 지난 2005년 한 건설업체가 부지 소유주에게 성토를 해주겠다며 신고 기준보다 최대 4m 높게 흙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안엔 폐콘크리트 등 건설 폐기물이 묻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 소속 A씨에 대해 건설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수사 대상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장군의회 B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B 의원이 군의원이 되기 전 이 업체의 명의상 대표를 맡는 등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지역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제기돼 불법 매립에 연루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직에 몸담고 있는 이들이 행하는 사업과 관련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기장군에서는 특히 기획청렴실에서는 어떤 잣대로 바라보고 행정 조치를 취해야 맞는 건지에 대해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 안 한 것도 없고 처벌에 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비 의원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업체가 최근 폐기물 불법 매립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데다 군의회 예산 통과 과정에서 당론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비 의원은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이라며 중앙당 윤리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취재진이 비 의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비 의원은 모두 무시한 채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간 지역 경제계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임서은은 기자입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환매 사태와 관련해 B&K 부산은행은 라임 자산의 상품을 판매하긴 했지만 문제가 된 무역금융펀드가 아닌 위험중립형 플루토 FI D1호이며 개인 판매액은 427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무역금융펀드도 라임 측으로부터 판매 제안을 받았지만 3등급 이상의 위험 상품으로 판단해 제안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은행 측은 그러나 플루토 FI 상품과 관련해서도 회계법인으로부터 실사를 받고 있는 중으로 이달 중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고객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르노 삼성차 노사가 오늘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8차 임단협 협상이 결렬된 지 19일 만입니다. 파업과 정상조업,
지명 파업 등을 넘나들며 생산에 차질을 빚어온 르노차 노사가 새해 첫 협상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에어부산이 고속철도보다 싼 항공권을 내놨습니다. 에어부산은 새해 들어 3월 중순까지 부산, 울산에서 서울, 김포 노선에 특가 운임을 적용하는 스페셜 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승객들은 매주 수, 목요일 예약하는 항공권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탑승할 수 있는데 운임은 1인 편도 기준 최대 70%까지 할인된 2만 원 중후반대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부산 진구 부전동의 한 4층 건물 2층 철업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철업관에 있던 71살 A씨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건물 내부가 불에 타면서 17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켜둔 촛불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오후 3시 반쯤엔 영도구 청학동의 한 공장 2층에서 불이 나 근로자 2명이 대피하고 1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서구 서대신동 대티터널에서 주행 중이던 버스가 출입구 부근 철제 구조물에 부딪힌 뒤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이 안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일대 도로에서 교통을 통제하면서 30여 분간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공격형 미드필더 성호영 선수와 계약했습니다. 성호영은 부산 지역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 출신으로 개성고와 영남대를 졸업했으며 신장 173cm로 비교적 작은 체구에도 순발력과 볼터치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성호영이 미드필더와 공격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어서 전력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신항에서 가장 좋은 입지를 갖춘 석컨테이너 부도의 운영사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이 유찰됐습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어제까지 입찰 참가 기업의 서류를 접수한 결과 부산항 북항 통합법인인 부산항터미널, 이른바 BPT가 단독 입찰했습니다. 계약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입찰에는 2곳 이상의 업체가 참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입찰이 미뤄집니다. 개장 3년을 맞은 송도해상 케이블카를 두고 관할 지자체가 재협약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서구청은 이달 안으로 케이블카 사업 재검토를 위한 자문단을 꾸려 케이블카 운영 방식 개선 방안과 지역사회 공헌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송도해상 케이블카는 지난 2017년 운영을 시작해 매년 100만 명 안팎의 탑승객을 끌어모았지만 민간 운영사가 수익을 공개하지 않아 큰 수익을 내면서 지역사회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업 수주량이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를 인용해 지난해 국가별 선박 수주 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 세계 선박 발주량 2,529만 CGT 중 한국이 약 37%인 943만 CGT를 수주해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선박 수주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358만 CGT로 중국의 468만 CGT에 미치지 못했지만 하반기에 585만 CGT를 수주하면서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산 도시재생 모범 사례로 주목받는 감천 문화마을이 사상 첫 한 해 관광객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하구는 지난해 감천 문화마을을 찾은 방문객이 308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마을 입구에 설치한 무인 개수기로 집계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겨울비라기엔 많은 비가 꽤 길게 이어졌습니다. 지금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여전히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강풍주의보는 오늘 밤에 해제될 걸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어제 이례적으로 기온이 높게 올랐습니다. 어제 부산의 한낮 기온이 18도 가까이 오르며 예년 이맘때 수준을 무려 10도가량 웃돌았는데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도 8.9도로 온화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구름 뒤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따라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1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다시 맑아지겠지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